아이들의 방임이 되면 안 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나쁜 사람은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내 삶이 훨씬 더 외롭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공이에요. 이게 돌봄 지형의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지역아동센터든 아니면 공급방이었든 누가 이렇게 제한해서만 국가를 받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누구나 그 동네에 살면 그리고 욕구가 있으면 누구나 이제 왔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어떤 정책부터 지역아동센터 오는 아이들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경제적인 조건과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그렇게 여기를 들어오려면 나의 어쨌든 그 어려움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 자체가 국가 폭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승인하는 그 구청에서 승인하는 거겠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 게 또 30년 이상 이제 굳어오면서 약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한 아이들이 가는 거야. 이런 어떤 사회적 낙인감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 하나 더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다 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입안이 되고 다 함께 돌봄은 지역아동센터 똑같이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가 됐는데 다 함께 돌봄은 방과 후에 누구나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하게 비용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시나 구가 공적으로 만들어라. 이제 이런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초등 방과 후 돌봄 이런 걸 특히 마을 돌봄, 마을 공동돌봄 전부 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 안에 커다란 우산 안에 넣자. 그리고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일반형,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마을 연계라고 하는 융합형 키움센터라고 하는 지금 선생님이 오신 이 공간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 마을 밀착형 돌봄 기관을 만들면서 이제 서울시 한 개를 더 만들었죠. 거점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노원하고 현재 동작하고 있고 아마 3호점이 종로구에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가능하면 좀 촘촘한 돌봄망을 이제 확대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융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일반형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같이 융합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장점은 누구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누구나. 그 다음에 일시돌봄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권역이라고 말하면 동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단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걸어서 한 15분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15분 안에. 그럼 이런 동단위에 마을 공동체 돌봄을 체계적으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만약에 마을에 그런 생태계가 잘 짜여져 있다. 그래서 내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누구랑 사귀면 되고 또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 어디를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마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예술 프로그램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걸 다 잘 알고 누군가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거나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그 문제 설정 자체가 융합형 키움의 센터장이면서 마을 돌봄 조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그래서 마을 돌봄 조정관을 두어서 그 마을 돌봄 조정관이 일단 그 권역 동단위의 어떤 권역에서 아이들의 돌봄 수요와 욕구들을 잘 파악해서 그 수요와 욕구에 맞게 그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시켜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연계, 조정,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 가지 아동 돌봄과 관련한 이 네 가지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두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을 돌봄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이 공간의 센터장이고 그거는 융합형 키움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 마을 연계에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형 키움의 현재 세팅이 가장 적합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특히 융합형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지금 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사람을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인원이랑 그다음 그 시간이 늘어지고 지금 점심하고 저녁을 전부 다 해줘요. 직접적으로. 지역아동센터랑 똑같죠, 그거는. 근데 지금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인데 두 끼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4시간밖에 배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것이 좀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정책을 아마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을 연계에 많은 활동 중에 만약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수요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수요를 잘 파악하고 수요 있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 기관에 돌봄 기관이 없다 그러면 구청에다 돌봄 기관을 만들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돌봄 기관이 많다 그러면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돌봄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자원 중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현재 수준에서 지금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지만 현재 수준에서 연계하고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정책 건의를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몇 년 정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돌봄 수요가 파악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이 발굴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 막 이렇게 실제로는 반임인데 그것도 하나도 티 안 나는 친구들이 더 힘들죠. 더 힘들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저 돌봄이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더 빨리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그거 플러스 더 확대돼서 이제 돌봄망을 만들고 싶은 거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사실 해왔던 거죠. 이게 없었다면 우리 사회도 엄청 불안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그걸 싹 다, 그래도 상당한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돌봄에 대한 그 존중과 존경이 기본 전제가 돼요.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여기가 막 좋게 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이렇게 꾸려질 수 있도록 윤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돌봄이나 어디에 가나 아이들은 최소한 어쨌든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최상의 어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수요를 파악하고 할 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이제 수요가 필요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 동네 기숙사다 마을 연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전체적인 돌봄 생태계를 먼저 생각해서 예를 들면 내가 돌봄 들어가는데 나한테 상담을 받더라도 그 아이가 있는 근거리에 또 이제 그 집이 조금 만약에 좀 경제적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내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로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어떤 활동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런 돌봄 기관이 얼마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좋은 거점인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거기에는 30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들의 부모들이 50명 정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이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은 아이를 되게 사랑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관계들을 잘 맺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이 내가 고립돼서 내 아이만 하고 또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 근데 아쉬운 거는 그런 그 공간들을 그 사회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공간을 다르게 지원해 줘야 돼요. 그 마을 돌봄 조정관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로 부여되는 거가 이 동단위의 돌봄 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만 가더라도 그 지역에 걔 몰라 전혀 알 수 없죠. 거기서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그 돌봄 협의체가 동단이라는 건 되게 작은 단위,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단위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단위에서 협의체가 만들면 그 협의체가 주기적으로 대표자 협의회랑 실무 협의회를 두고 이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진짜로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각자가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의회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인 뭔가를 개선할 수 있거나 실질적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관심을 갖는 이런 존재들과 네트워크가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을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약간 드러나요. 서류에는 안 드러나죠, 서류에. 글씨에는 안 드러나는데 관계에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을 공동체 생태계나 이런 걸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는 돌봄과 관련한 종이라는 관계망이 마을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 가서 상의하면 돼. 근데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엄마들은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 부모 교육도 하고 막 모이는데 여러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마을이 안전하려면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표현 어른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마을 다니면서 인사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어른이 있을 때 그 엄마한테 전화 있잖아, 이 아무개가 누구랑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신경 써봐.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가 여러 명인 것을 꿈꾸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만 살아있는 생태계가 작동된다고 보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런 관계망들이 그러니까 서로를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럴 때만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어려움을 다 막 해갖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조건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을 돌봄이라고 얘기되는 어떤 이런 특히 이제 마을 기관들이 있죠.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돌봄 기관들이 각자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쪽들이 아니라 그 거점 같은 역할인데 이렇게 막 모였다가 또 막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 모이는 것 자체가 흩어질 때의 어떤 힘, 그러니까 자기 삶의 힘 이런 것들 좀 구축하면서 내가 거기 접속되기 전과 접속되기 이후는 내 삶이 달라졌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제가 22년 정도 됐는데 그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더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이 된 이후에는 서울 같은 경우엔 제가 거의 혁명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정도 아동 예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들이에요. 예산으로만 봐도. 그렇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막 이런저런 막 기업들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엄청 양이 늘어났는데 그 양이 자기 가치나 자기 내용을 잘 담으면서 가야 되는데 양은 늘었지만 정말 우리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잘 고민하면서 가고 있나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고민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그런 점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아동 주도라고 하는 핵심 어떤 따옴표를 줬기 때문에 조사 주도가 아니고 부모 주도가 아니라 아동 주도. 그래서 끊임없이 아동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동과 대화하고